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연말연시를 나름 또 집순이지만 연말연시는 좀 바빠서 계속 촬영을 할 틈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한 2주 넘어가나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정말 열심히 뜨고 있던 그 남편의 더 퍼스트 스웨터를 이렇게 완성해서 제가 일단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입기엔 좀 크지만 이렇게 제가 입고서 착샷 후기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같이 제가 이렇게 목에 두르고 나온 거는 그 사이에 또 나왔던 F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목에 둘러봤습니다.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이거는 그 아주 유명하죠. 그 My Favorite Things Knitwear 작가님의 스카프 넘버1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이것도 뭔가 반복된 패턴으로 쉽게 뜰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여겨보고 있던 도안인데 이번에 제가 좀 약간 다른 걸 뭘 뜰까를 하는 사이에 약간의 손이 놀고 있어서 그동안에 있던 거 뜨던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 그런 자잘한 작은 것들을 뜨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제가 이 실을 선물 받기도 해서 이렇게 작은 스카프를 완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F 2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 뜬 실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언제쯤 좀 익숙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이제 제가 채널을 운영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하고 드리고 그리고 또 저도 되게 좀 의미 있고 또 그런 연말을 보냈어요.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린 게 조금 F 영상 찍기로 해놓고 다른 얘기하면 좀 지루하려나? 모두 뜨게 하실 거 가지고 오셨죠? 제가 원래 1화 영상을 올린 게 작년 12월 크리스마스쯤에 찍어서 아마 26일인가 27일인가 그때 첫 영상을 업로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말을 지나면서 이제 내가 옷을 뜬 지도 1년이 좀 넘어가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묘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년이나 계속 하게 될 줄 그래서 조금 스스로 보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서 그 1년을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는 늘 매일 매주 무슨 요일 이렇게 올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1년을 이렇게 꾸준히 올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사의 선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거의 1년 됐을 때쯤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기상 축하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 이걸 시작한 거는 이 채널을 시작한 건 제가 옷을 뜨는데 얼마 안 되고 바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처음 뜨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베스트 조끼를 두 개를 김뜨개님 영상을 보고 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뜨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튜토리얼 영상을 보고 뜨고 하는 그때 처음 뜰 때 그때 이제 다른 연관 영상들이 뜰 때 뜨개로그 특히 또 김뜨개님 뜨개로그를 틀어놓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관 영상들을 다른 분들의 뜨개로그도 막 뜨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이 뜨개를 하다 보니까 뜨개로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가 좀 안 났는데 남편이 많이 응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작해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제가
뭐 뜨개를 엄청 잘하고 멋있는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뜨개로그를 시작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처음으로 조끼를 떠보고 하면서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보여드릴 게 많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뜨린이가 어떻게, 완전 뜨생아였죠. 뜨생아가 어떻게 어떤 작품들을 하나하나 떠나가는지, 저도 저의 성장 과정이 기록하고 싶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뜨게 되고 또 뭐 배색도 뜨게 되고, 이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구독자분들도 보면서 아, 이제 베토가 처음에는 이런 거 뜨더니 요즘은 이런 것도 뜨네, 이렇게 같이 또 저보다 훨씬 고수이신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보시는 분 중에 그렇지만 난 요런 걸 떠봤는데 나도 저런 거를 좀 떠볼까, 도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우리 같이 이렇게 영상 보면서 뜨면 저도 되게 뜨친이랑 같이 얘기 들으면서 뜨는 기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분으로 같이 성장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도 진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떴고 또 많은 도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좀 보람되면서도 그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채널을 만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사실 제가 이런 거를 하려면 제가 그동안 유튜브 영상들을 보기에 만들었던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계정 말고 다른, 그러니까 뭐 부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막 계정을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동안 제가 유튜브를 쭉 그냥 본 그 계정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채널명만 바꿔서, 원래는 제 이름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널명만 바꿔서 하다 보니까 제 채널 들어가 보시면 뭐 개설 일수가 되게 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이 채널 뜨개로그를 올리기 시작한 지는 1년 됐지만 어쨌든 되게 오래됐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유튜버 뜨개로그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지는 1년이 됐습니다. 원래는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운영하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다른 영상들 시청하기 위해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전혀 못하고, 인스타도 뜨개 관련된 계정으로 따로 만들고, 제가 개인적으로 뭘 다른 걸 구경하거나 일상 로그나 뭐 이런 걸 하는 걸 다 따로따로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인스타 같은 것도 원래 안 했다가 뜨개 작품들 구경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다 이렇게 하고 막 한 거라서 예전에 그냥 대충 만들어놨던 아이디 그대로 썼고 해서,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저는 좀 그렇게 요즘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지났는데 구독자분들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같이 으쌰으쌰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숙이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릴 수가 없네요. 일어나서 할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F5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벌써 이런저런 얘기로 10분이나 얘기를 했네요. 제가 오늘 F5 영상만 찍으면 또 한 30-40분이면 되려나 했는데 결국엔 또 1시간짜리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계속 F5를 못 찍고 있어가지고 한 번은 찍으려고 했는데 그날 뭐 남편이 입고 갔고 막 해가지고 못 찍고 있다가 이거를 안 찍고 제가 2022년 F5 결산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22년에 뜬 옷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결산을 안 했는데 이것도 F4를 안 찍었는데 결산 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또 결산 영상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떴던 실을 가지고 와서 바로 시작할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F5 영상을 찍어볼까요, 정말? 일단 간단하게 뜬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사실 아직 세탁은 안 했어요. 그냥 완성한 다음에 바로 던져두고 다른 거 하더라고. 세탁은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사실 22년도에 뜬 건 아니고 23년 되자마자 첫 F5가 됐습니다. 이틀 정도 걸려서 뜬 것 같아요, 주말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완성 사이즈 같은 거는 측정을 안 해서 뭐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편집할 때 자막으로 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두르곤 있는데 평소에 그냥 완성하자마자 휙 던져놓은 이유는 편물 색깔이나 이런 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동안 그냥 뿌띠 스카프 길게 그냥 떠가지고 잘하고 다닌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가늘고 긴 것이 훨씬 활용도가 좋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떠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이건 삼각숄이고 해서 묶으면 약간 턱 빠진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한데 요거를 완성하고 처음에 둘러봤더니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숄도 아닌 것이 스카프처럼 이렇게 쉽게 감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뭔가 이렇게 가로로 별로 길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삼각형이 꽤 긴 삼각형이 돼서 이건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반다나 스타일로 하고 다니는 것밖에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냥 대충 묶어서 이렇게 착샷 찍으려고 이렇게 한쪽 꼬리만 뺐더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연한 발견. 자,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연말쯤에, 거의 연말이죠. 네. 12월 마지막 주에 그 유튜브 운영하시는 꼬마담님 아시나요? 프랑스에 사시는데 꼬마담님이 연말 동안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꼬마담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꼬마담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려고 막 바쁘게 준비하시는 그때쯤 영상까지 보셨을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맨날 유튜브로만 보던 꼬마담님을 실제로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도 아니고 무려 프랑스에 계신 분을 잠깐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으실 때 그 귀한 시간을 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또 감사하고 만나보고 싶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그 꼬마담님이 1000명 구독자 이벤트 할 때 응모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저한테 택배로 붙이진 않으시고 한국 들어올 때 만나자고 하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당첨됐던 그 발사믹 식초만 주신 게 아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실 때 이렇게 실도 같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이런 드롭스 실 이거 써보셨나요? 키드실크 모헤어 이 드롭스 실도 주셨고요. 요거 하나랑 사실 이렇게 색을 맞춰서 주셨는데 저는 요거보다 제가 합사해보고 싶었던 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가져왔네. 아이고 이런 그 합사해보고 싶었던 실이랑 요거를 같이 주셨어요. 아니 그 해보고 싶었던 실 말고 요거랑 요 모헤어랑 그러니까 쓰기 좋게 하나하나를 딱 맞춰서 주셨거든요. 요거는 제가 이걸 적어놨네요, 뭐를. 자, 요 실은 이런 이름 어떻게 읽어야 하지? 이 필콜라나라고 이거 프랑스 실이더라고요. 같이 바늘 이야기에 갔었는데 꼬마담님 평소에 쓰시는 그 필콜라나 실이 여기 또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필콜라나를 프랑스에서 구매를 하시던 가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늘 이야기에서는 훨씬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당연히 아무래도 수입해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판매하고 나면 이윤이 있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비싼 실은 아닌데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좀 반가워하셨는데 이 필콜라나 실이고요. 제가 이 띠지에다가 몇 가닥 이렇게 제가 그 몇 개 이렇게 합사해서 떠보다 테스트 리팅을 해보다가 이제 요 정도 굵기로 뜨면 되겠다 하고서는 푸르는데
제가 같이 뜬 반짝이 모헤어가 엉키니까 제가 그 부분 잘라내고 푸른다는 게 잘못 잘라서 이 실도 같이 반 정도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잘라서 그래 이 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남겨두자 하고서 여기다 띠지에다가 감아뒀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입니다. 뭐지 이름이? 아웨따? 모르겠어요. 프랑스어로 읽어야 되는 건지. 이 실이고요. 만약에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실 번호는 978번 컬러입니다. 요게 얼마 안 남아서 요거랑 이렇게 같이 주셨어요. 색깔을 맞춰서 쓰기 좋게. 요거는 제가 다음에 다른 기회에 써보려고 합니다. 헤어가 무지하게 길어요. 보이시죠? 꼭 그거 같아. 애기들 자고 나서 일어났는데 머리 푸시시하게 뭐 일어난 그런 상태. 헤어가 진짜 길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네. 따끔한가? 따끔하거나 간지러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게 이렇게 실을 대보는 거랑 편물을 만들어서 목에 닿았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은 얼마 안 남아서 보여드리기가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레이인데 약간 베이지 톤 같은 그레이예요. 그래서 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덕후가 또 방해를 엄청나게 고막 테러를 하면 또 시끄러울 텐데. 요 실은 또 해가 이렇게 들기 시작하네요. 요 실은 이렇게 꼬임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뜨기 편했는데 살짝 이 꼬임 때문에 살짝 그런 어떤 텐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실입니다. 요 실이고요. 필콜라나 실이에요. 맞아. 그리고 성분은 이게 메리놀 80%에다가 나일론 20%예요. 그래서 양말 굵기도 그렇고 양말 실인가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 쇼를 뜨게 됐습니다. 아마도 꼬마담님도 그때 이렇게 한 벌씩 주시면서 그냥 작은 미니쇼를 뜨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요 스카프 넘버원을 뜨게 됐고요. 이 스카프 넘버원은 제가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걸리면 안 돼. 너무 내기 넓죠? 이 지금 퍼스트 스웨터가 실 정리를 다 하지 않았네요. 여기 남아있는 꼬리실만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뜨고서 바로 던져놨다고 했는데 진짜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아까 제가 이렇게 묶으려고 했더니 턱바지 같죠? 이렇게 하면 턱바지 같고 저는 이거 반다나 사이즈 말고 스카프 사이즈로 떴어요. 그럼에도 생각보다 스카프로 쓰기엔 또 애매하게 짧더라고요. 아까 제가 맨 방법처럼 그렇게 그냥 이걸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겨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살짝 숨기는 게 예쁘게 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무늬가 반복 패턴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런 레이스 무늬가 들어가고요. 가터로 계속 뜨는 거라 안 뜨기는 거의 안 해도 돼서 좋습니다. 거의 안 했나? 이 레이스 무늬 때문에 한 줄 정도는 해야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짠!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썸네일을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삼각쇼를 항상은 아니에요. 제가 숄 그래봤자 2개밖에 아직 완성한 게 없기 때문에 여름에 떴던 그 여름밤 숄 기억하시나요? 그 여름밤 숄이 그것도 삼각숄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레이스 무늬 들어가고 가터 무늬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뜨고 나니까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 블로킹 할 때 뭐 나름 이렇게 제가 뭔가 장력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블로킹 할 때 이렇게 당겨서 뭔가 말린다고 말렸는데도 그거는 여름실이라 비스코스 실이어가지고 그런지 그 뭐 블로킹 처음으로 제가 그거 블로킹을 한 건데 그렇게 말을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암튼 요거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같은 거는 제가 근데 이거 사용하는 실마다 게이지에 따라 크기가 다 다르게 나오고 또 이 패턴을 반복하라는 만큼 전 딱 도안이 뜨라는 만큼만 뜬 거고요. 여기서 더 뜨고 싶으시면 더 뜨면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터와 레이스 이게 한 세트니까 그만큼을 그냥 더 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운데 늘려나가는 코에서 여기 늘리고 양 끝에 늘리고 그런 식으로 네 군데에서 계속 늘리면서 가거든요. 그렇게 가는 방식이라 어렵진 않습니다. 뜨시는데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왠지 그 같지 않나요? 그 뭐죠? 그 뭔가 일부러 디자인 이렇게 된 옷. 혼자 잘 노네. 이렇게 되는 옷. 그리고 이게 앞모습이 아니라 마치 뒷모습 같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세일러 카라 같은 거 달린 옷 뒷모습. 뒤에 이렇게 매달고 다닐까요? 이거 실정리도 안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짠! 보이시나요? 막 척추에서 뚝뚝 소리 나고 어떠신가요? 보이시나요? 편집하면서 또 혼자 혼자 애쓴다 이렇게 네, 어쨌든 이렇게 숄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틀 만에 떴어요. 연말에 12월 31일, 1월 1일 뭐 이렇게 TV 보면서 떴던 것 같아요. 저 연말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연말도 그렇고 이번에는 너무 춥고 사람도 너무 많은데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집에서 계속 그냥 집에서 먹을 거 해먹고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덜렁거리면 또 소리가 막 덜렁덜렁 이렇게 흔들리는 짤그랑 소리가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걸어. 마이크 찝기가 무서운 게 이게 그 톱니가 되게 날카로워요. 너무 저렴이라 그런가? 그래가지고 편물을 올이 나갈까봐 무서워서 평소에 안쪽에 휴지를 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그래도 완성품이니까 무릎이라도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소요량은 이거를 그리고 같이 합사해서 뜬 실에 대해 얘기를 안 했는데요. 합사해서 뜬 실은 그 에일라 공방의 그 반짝반짝이는 모헤어 같은 엄청 가늘은 글로우 레이스 저번에 실 그 쇼핑 영상 제가 올려드린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30화였죠. 네, 30화에서 소개드렸었는데 거기서 산 그 글로우 레이스 아이보리 컬러를 합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짝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육안으로 보면 아주 은은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반짝여서 너무 좋은데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보일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이런 기모감도 있고요. 모헤어 같은 가끔 이렇게 긴 털도 있답니다. 반짝임이 안 보여서 아쉽지만 매우 은은하니 반짝이는 스카프가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소요량을 적어놨나 보겠습니다. 안 적어놨을 리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무게를 재고 안 적었나봐요. 그런 일이 다 있네요. 제가 요 실을 50g에서 5g도 안 되게 아마 남았을 거예요. 5g 정도 남았을까? 그렇고요. 그리고 그 글로우 레이스는 제가 10g, 12g 이렇게 감았는데 꽤 많이 남았어요. 그게 되게 길거든요. 100g에 2500m인가? 되게 긴 실이어서 그렇습니다. 10g이면 250m고 그래서 이 실 자체가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50g에 지금 210m가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m 조금 안 되게 제가 썼을 건데 그래가지고 그 글로우 레이스를 한 8g 썼을까? 그렇거든요.
되게 조금 썼어요. 그래서 요 실이랑 합사해서 떴고요. 아, 진행이 되게 정신사납죠? 항상 그랬지만. 그리고 이제 얼른 이제 그 남편의 이 더 퍼스트 스웨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지금도 너무 더워요. 제가 안에 안 입고 이것만 딱 입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덥습니다. 잠시 물을 좀 마시고요. 지금 해가 들어오는 시간인데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낮에 가만히 있어도 그 집안의 기온이 24도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덥네요. 이것만 입는데도 더워요. 자, 이 스웨터는 제가 요 에어울 이제 꽤 많이 썼어요. 엄청 뚱뚱했었는데 이것저것 뜨다 보니까 꽤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크림 올리브 컬러인 에어울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울과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실 구매한 30화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실하놀이라는 곳에서 판매하시는 베이비 알파카 실 회소라색입니다. 회소라색 이렇게 섞었어요. 그랬더니 영상에는 그냥 한 톤처럼 보이지만 꽤 이게 두 컬러가 오묘하게 섞이면서 그 왜 손염색 실로 뜨면 코마다 색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은은하게 오묘하게 믹스된 컬러입니다. 그래서 실물로 보면 훨씬 예쁜데 그게 영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렇지만 색은 아주 예쁘고 흔한 컬러가 아니게 완성이 돼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합사 결과는 성공인 것 같아요. 자축. 그리고 더워. 갑자기 너무 덥네. 제가 이 에어울 요걸로는 그동안 꽤 이것저것을 많이 떴어요. 보여드렸던 잠시만요.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있죠? 제가 저번에 그 지난 30, 31화를 다 이거를 입고 찍은 영상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 제가 이걸 입다가 이걸 입으니까 꽤 무겁네요. 이 옷이 되게 가볍거든요, 지금. 이 옷도 지금 요 배색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요 부분도 지금 이 에어울로 뜬 거거든요. 요걸로 뜬 건데 그래서 요거를 처음을 뜰 때 조금 사용했고 그리고 아직 열심히 자라고 있는 저의 윗 이 꽃숄 이 꽃숄이 이제 꽃이 8개, 9개째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근데 꽤 두꺼워요. 그래서 꽤 두껍고 튼튼한 거의 러그 같은 느낌의 꽃숄이 되고 있는데 이게 되게 묵직해져서 꽤 이제는 좀 팔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더라고요. 이걸 뜨면. 그래서 요거 너무 예쁘다. 그쵸? 요 꽃쇼를 쓰는데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요 퍼스트 스웨터를 뜨는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여기저기 사용을 많이 하면서 요만큼이 남았고요. 아직도 이거 하나로만 뜬다고 해도 스웨터 한 벌이 나올 것 같은 양이 남았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에어울이 되게 가볍고 또 퐁신퐁신하고 따뜻해가지고 활용하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합사하기도 좋고 그냥 편물 느낌도 좋고 한데 제가 이걸로 어떤 그런 케이블릿 같은 거를 떠보니까 납작해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스와치 정도 떠서 이렇게 세탁하고 제가 탈수를 수건으로 눌러서 하다 보니까 눌린 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무늬를 뜨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실인 것 같다. 물론 연사를 이렇게 꼬이게끔 연사를 해서 가공을 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 합사, 삼합, 사합을 감아가지고 뜨기에는 좀 저는 무늬가 도드라지게 케이블 같은 거를 뜨기에는 아랍 무늬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제대로 말을 해야죠.
사용한 실은 이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실을 가지고서 게이지를 이렇게 저렇게 내봤어요. 게이지를 사실은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스와치를 또 가지고 와야 되나? 진짜 험난하네요, 촬영하기가. 그랬어요. 우리 덕구가 지금 제가 여기 세워놓은 삼각대 그 뒤편에 있는 제가 예전 생일이라고 사줬던 이 동그란 해먹 같은 거 아시나요? 분홍색? 잘 안 쓴다고 제가 속상했었는데 요즘엔 거기 위에서 일광욕을 하거든요. 해 드는 시간에 거기서 잠깐 자는데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면 말대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행하죠 뭐. 이거 사실 스와치를 여러 개를 떴어요. 이거랑 요거랑 합사한 거, 이거랑 요 민트색을 합사한 거, 그리고 또 그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회색 야크, 그것도 아마 제일모직 거 실인 것 같은데 야크 20에 뭐 나머지 울 뭐 60에 뭐 이렇게 섞인 실 있는데 그 실에다가 요 둘을 각각 합사한 거, 같이 합사한 거, 뭐 여러 가지를 합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말고도 가지고 있는 다른 모헤어 합사한 거 이런 것도 저런 걸 아주 사실 대여섯 가지를 내봤는데 그 중에 갑자기 이제 요거를 합사하는 순간 이렇게 합사하는 순간 이거야 하는 게 됐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한 겹보다는 이게 좀 가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 겹으로 제가 감아놨죠. 요 두 겹과 요 한 겹 이렇게 합사를 했습니다. 에어얼은 한 겹만 썼어요. 그렇게 써도 에어얼도 부풀고 요건 또 모헤어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베이비 알파카기 때문에 요걸 두 겹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피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와치 세탁을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4mm로 에어얼 한 겹 그리고 베이비 알파카 두 겹을 합사를 해서 떴습니다. 물론 엄청 촘촘하게 뜬 편물은 아니에요. 되게 부드럽게 그래서 루즈하게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편물입니다. 그래서 게이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하도 스와치 되는데 지쳐가지고 5cm 기준으로 양옆으로 1cm 뭐 이렇게 남게만 작게 뜨다 보니까 그리고 이 피셔맨립 부분도 또 같이 떴거든요. 그래서 세로 게이지가 되게 짧게 냈어요. 그래서 5cm 기준으로 가로 게이지 코는 11코가 나왔고요. 그 5cm 11코니까 10cm로 바꾸면 한 22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로 게이지는 제가 2.5cm만 쟀어요. 그래서 8점 세탁 후에 수축이 되면서 세탁 전에는 7단이었는데 세탁 후에는 8.5단이 되면서 곱하기 4를 하면 10cm로 환산해보면 약 34단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원작 게이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원작 게이지는 24코에 30단이거든요. 메리아스 게이지가 24코에 30단인데 저는 22코에 34단 정도가 되니까 세로 게이지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레글런이 혹시나 이게 또 세로 수축하고 하면서 많이 짧아지진 않을까 우려를 해서 제가 원작이랑 좀 다르게 뜬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의 게이지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이제 원작에 있는 바디 코스 소매 분리 후 바디 코스를 가지고서 기준으로 그렇게 환산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 코스에다가 제 게이지를 곱해가지고 보니까 사이즈 3 정도를 떴을 때 가슴둘레가 112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약간 여자가 입으면 루즈하게 입어도 예쁠 옷이긴 한데 남자가 입으면 너무 여성스러워 보이진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작가님이 여자분이시고 여자한테 맞게끔 좀 여자 모델에 맞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옷인 것 같아서 이게 처음에 그리고 그 도안 자체는 이렇게 소매도 그냥 이렇게 줄이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봉긋하게 하면서 여기서 확 줄여가지고 여기가 더욱더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되게 봉긋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성스럽진 않을까 싶어서 남편 거는 소매를 그냥 제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그 뭐 몇 단마다 계속 줄여 내려가야지 이런 계산을 해서 해야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아니 그 부분은 도안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한쪽 소매를 한 이만큼을 떴는데
줄이면서 내려가니까 이거 아무래도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원래도 이 소매가 그리 크지 않았거든요. 남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입었을 때가 아니라 남편이 한테 처음에 소매 분리하고 나서 입혀봤을 때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소매가. 근데 그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줄이면서 내려가면 과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만큼 떠서 했더니 너무 답답해 보여가지고 또 안에 특히나 남편은 이런 스웨터를 잘 못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팔 달린 거 말고 그 조끼만 떠줬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옷 위에 겹쳐 입으면 되니까 그렇게 입었었는데 이런 스웨터는 처음이라 안에 그냥 내복 같은 거 입고 입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답답해 보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소매는 그냥 원작 그대로 내려가기로. 생각보다 소매가 안 크다. 여자가 입기에는 큰 소매인데 그 코스라면 남자는 별로 크지가 않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서 확 내려가는 느낌이 나는데 남자는 그냥 이대로 내려가도 그냥 일자 소매 같아가지고 그냥 원작대로 뜨기로 다시 풀고 원작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줄이지 않고 쭉 떴어요. 끝에서만 좀 줄여서 이렇게 고무단을 떠줬습니다. 정신이 없네.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촬영이 진짜 더더욱 엄두가 안 나서 자꾸만 미루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남편 가슴둘레에 비해서 한 10cm 정도만 더 여유를 두고 뜨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루즈하게 하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날까봐. 특히 이런 레글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이렇게 뭔가 쭉 내려가 보이고 하면서 라인이 너무 여자 같아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너무 루즈하게는 뜨지 말자. 되게 3 뜰지 4 뜰지 되게 고민했거든요. 원래 원작대로 3을 뜨면 가슴 넓이가 한 10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게이지로 계산했을 때는 112, 그리고 사이즈 4로 뜨면 117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루즈하면 좀 그런가 해서 112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옷 입는 게 105 사이즈를 입거든요. 그래서 그냥 112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뜨면서 이 목단,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목단입니다. 이게 겹단이고 4cm나 돼요. 그래서 8cm를 떠서 반을 접어서 4cm를 만드는 건데 생각보다 처음에 뜰 때는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완성하고 보니까 매우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좋아요. 근데 보통 이런 그 겹단을 뜰 때는 제가 예전에 그 브로클린 요크 스웨터를 뜨게 첫 해에 떴었는데 태팅블로썸님의 유튜브에 무료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 뜬 건데 그때 보면 그때도 그렇고 이 겹단인 경우는 보통 여기가 4mm라면 예를 들어 이 위엔 중간 부분은 몇 단은 한 3.5mm로 줄여 뜨다가 다시 4mm로 떠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좀 더 좁고 여기가 좀 넉넉하게 돼서 이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이게 붙는 그런 겹단목이 되잖아요. 여기가 좀 더 오그라들게끔 뭐 큰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도안상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안대로 따라 떠보자 하고 제가 이거는 바디는 4mm로 떴는데 이 지금 고무단 부분은 3.5로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떴는데 처음에 세탁 전에 입혀봤을 때는 그렇게 뭐 괜찮았는데 이게 특히나 같이 합사한 실이 베이비 알파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어쭈구리 니팅 상민님을 만나 뵐 때 같이 우연히 그 두니트 사장님이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실 때 베이비 알파카 실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베이비 알파카 실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베이비 알파카 실은 굉장히 늘어지고 처지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특성을 잘 알고 옷을 떠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세탁하면서 더 늘어난 느낌? 그래가지고 뭔가 이 목이 제대로 안 입으면 이렇게 약간 서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도 하고요. 좀 허벌해졌어요. 그래서 원래도 좁은 넥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속에다가 가늘은 실고무를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안 보이게 해서 좀 이렇게 붙게 해줘 볼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남편은 이게 따갑다고 해가지고 이거 입혀봤더니 어쨌든 이 목 안에 뭐 그런 그 온에어 같은 거 입어도 이 그 목주변 같은 데는 닿잖아요, 이게. 그래서 따갑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스웨터 종류를 원래 잘 못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크릴로만 떠줘갖고 그게 미안해서 좋은 실로 떠줘 보려고 이번에는 큰맘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와치를 내서 해봤는데 그냥 아크릴로 떠줘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진짜 아크릴 같은 거는 따갑진 않잖아요. 근데 또 너무 보풀도 잘 나고 딱 그냥 눈으로 봐도 뭔가 소재가 저렴해 보이고, 제가 그렇다고 엄청 비싼 실을 쓰진 못해요. 아직까지는. 저도 콘사 위주로 쓰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크릴보다는 그래도 울실을 써주고 싶어가지고 울실로 하나 떠주고 싶고, 제가 열심히 한두 달의 시간이 걸려서 그 큰 옷을 만들었는데 내구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실로 떠보자 했더니 따가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셔츠에다 입혀요. 얇은 셔츠를 하나 입고, 아니면 뭐 데님 셔츠나 이런 걸 입은 다음에 그 위에 이걸 입히면 목둘레에 닿지 않기 때문에 따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레이어드 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목둘레가 조금 허벌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뜨실 거면 이 바늘 사이즈를 내가 내기 4로 뜰 거, 3.5로 뜬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 가운데 몇 단,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펼쳐져서 쭉 이게 탑다운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긴 하죠. 떠내려올 때 처음에 몇 단은 3.5로 시작했다 하면 가운데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눈다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한 사이즈 더 낮춘, 그러니까 3mm 정도 뜨고 다시 3분의 1은 3.5로 떠서 반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안은 제가 뭘 막 써놔가지고 지저분하긴 한데, 이렇게 도안이 제가 흑백으로 뽑아놨어요. 근데 도안이 이렇게 2페이지로 해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페이지 수가 꽤 많습니다. 24페이지까지인데요. 물론 라넌큘러스에 비해서 적은가? 라넌큘러스도 꽤 페이지가 많죠. 되게 자세하게 써두셨는데, 근데 불친절한 도안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매우 자세하고 옆에서 잔소리 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도안들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한 1년 떠보니까 드는 것 같아요. 이 도안은 작가님이 의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그 도안을 보면은 예전에 함뜨방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뭔가 논문 쓴 것 같다 라는 얘기 했는데, 막 이게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목차까지 촥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저 진짜 예전에 논문 쓸 때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거, 큰 그림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고 이런 게 딱 한눈에 그려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 이상?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뭐가 많다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의 염려가 담겨있는 게 너무나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차에 이 도안을 뜨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점은 뭔지, 이거부터 일단은 이 스웨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도안을 뜨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꼭 주의해라는 느낌으로 이제 뭐 어떻게 사이즈는 어떤 넉넉함을 봐야 되는지, 소매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조심해라, 넥밴드는 어떠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게이지, 그리고 이 실은 뭘 사용했고 얼마나 들었고 사이즈별로 표로 다 정리를 해두셨는데, 그런 게 진짜 제가 논문 쓸 때 같아서 되게 친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을 뜰 때 사용되는 테크닉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써 놓으셨어요. 뭐 M1R, M1L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도안에서 늘림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 쭉 각각 설명해 두시고 거기에 대한 링크 다 달려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냥 여기는 메리아스지만 이 레글런을 기준으로 소매 쪽으로는 이렇게 하프 피셔맨 립이잖아요. 이게 브리오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브리오시랑은 또 다릅니다. 뜨는 방법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뜨는지, 이게 이제 두 코를 합쳐서 이렇게 뜨는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그거 어떻게 뜨는지에 대한 그 스티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링크, 그래서 요게 있고, 하프 피셔맨 립이라는 것은 어떤 건데 그거를 이게 스와치 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이런 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뜨는 거야 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플랫하게 뜰 때, 평면으로 뜰 때는 어떻게 될 거고 원통으로 뜰 때는 이렇게 해라,
따로따로 목차를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캐스톤을 홀수로 해라, 뭐 짝수로 해라, 뭐 이런 말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스와치 뜰 거를 다 보고서 해놓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링크를 다 일일이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경사뜨기, 뒷목 경사뜨기는 점원 숄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점원 숄로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 이상이 넘어가고요. 바인드 오프는 어떻게 하는지, 또 넥밴드 겹단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등등등. 그래서 다시 넥밴드의 엘라스틱 그 탄성을 위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뭐 이건 나중에 늘어지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방법, 그런 거겠죠. 그건 안 읽어봤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자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코 같은 거 늘림하거나 하면은 그 섹션마다 사이즈별로 지금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표로 또 싹싹싹 정리가 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논문을 보는 기분이 들었고요. 실험 데이터 막 정리해 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 논문은, 논문이래. 요 도안은 굉장히 아주 친절하게 도안에 대해서 이 작가님이 최대한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붙잡아 드리는 그 염려가 매우 보이는 그런 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에서도 이제 그 주의점 처음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주의점에도 이 하프 피셔맨 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걸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와치를 꼭 떠보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자기는 이런 식으로 되는 변화가 생겼는데, 그거는 사람 뭐 손땀이나 실 특성이나 이런 것마다 다 다르고, 이 하프 피셔맨 립 자체가 세탁 전후에 대한 변화가 꽤 큰, 알 수 없는, 변화를 예측할 수가 없는 스티치이기 때문에 꼭 스와치를 떠보고 그거에 따라서 소매 길이를 예측해서 뜨길 바란다라는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확 늘어날 수도 있고 확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떠보고 스와치를 꼭 내본 다음에 세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뜨라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읽어보기 전에 이미 이걸 뜨기 위해서 그냥 그 게이지 코수만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것저것 스와치들을 냈어요. 그래서 거의 메리아스 게이지 위주로만 내보고, 요건 나중에 그 스티치 연습하느라고 그 스와치가 있으면 그 위에 몇 줄만 이렇게 떠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세탁 전에 어땠는지 제대로 안 셌어요. 이게 그 두 단에 하나씩 이 합쳐진 거라 세기도 좀 나쁘고 해가지고 제대로 안 세보고 세탁하고 이래서 그거 못 해가지고 그냥 일단 떴습니다. 뜨고 이 에어올 자체가 세로 수축이 조금 있는 실이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 조금 더 길게, 예를 들어 남편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3cm 정도 더 길게 그 정도만 떴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세탁하고 나서 사이즈를 말씀드리면은, 완성하기 전에는 가슴 단면이 56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짜 게이지 낸 그대로 나온 거예요. 112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팔은 여기 뭐 고무단 CO한 여기부터 여기 소매 고무단 끝까지 해서 74가 되게 제가 떴어요. 그러니까 3cm 줄으면 71 정도 되겠지라고 하고 그렇게 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부터 바디 고무단 끝까지는 67cm였습니다. 조금 더 길게 뜰 걸 그랬어요. 남편이 입으니까 이 옷이 약간 뒤가 살짝 뜨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여기 팔 둘레는 제가 한 40은 나와야 되겠다. 그래도 넉넉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남편 팔에는. 근데 제가 그게 단면이 17.5가 나오길래 최대한 이걸 제가 도안보다 조금 더 떠서 이거를 더 늘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빨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이렇게 좀 당겨서 막 꽂아놨어요.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원한 대로 20이 나와서 40 정도가 되긴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떴고,
그런데 이제 세탁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저는 이거는 손세탁하고 올 샴푸에다가 손세탁 해줬어요. 탈수도 그냥 제가 하는 식으로 항상 하듯이 그냥 수건 여러 개에서 돌돌 말아가지고 꾹꾹 누르는 정도로 해서 말렸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급하게 떴어요. 이게 생각보다 안 자라가지고 이 소매를 뜨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라이브를 사실 켰었거든요. 보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23일날 밤에 켜가지고 어떻게든 떠야 된다면서 막 불태우면서 막 했거든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릴까 또 했는데 라이브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생각보다 또 첫 라이브라서 되게 용기를 엄청 내서 한 건데 또 재밌다고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그럼 올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남편이 회식을 했거든요. 근데 예기치 않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때 안 받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자꾸 전화를 하다가 카톡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제가 라이브를 핸드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라이브를 어떻게 끄고 나가야 되는지 막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 라이브 처음 해가지고 채팅창을 어떻게 띄우는지도 모르겠고 막 카메라도 막 돌려놓고서 잘못 찍고 있고 막 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라이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다가 남편이 라이브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뭐 전화를 못 받았구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막 안녕하세요 저는 베토의 남편 누구입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이분이 술을 얼마나 드신 상태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할까봐 되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실수를 하고 해봐야 막 엄청난 실수는 아니지만 제가 좀 부끄럽잖아요. 거기서 막 남편이란 존재를 막 드러내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제가 그냥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뜨게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진짜 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막 이런 소리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주접 제발 그만 들고 제발 나가달라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더 재밌어 하셨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 열심히 떠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라이브 하면서 정신이 없었고 별로 못 떴거든요. 막 틀리기도 하고 다음날 진짜 열심히 떴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이것만 계속 떴거든요. 이게 진짜 안 자라요. 하루 종일 떠도 10cm 뜰까 말까 막 그랬는데 그때 진짜 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끝에까지 하루 종일 해서 진짜 아침 6시부터 그날 새벽 2시 반쯤에 세탁을 했어요. 다 뜨고. 정말 열심히 떴어요. 결국에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맡기고 뭐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손세탁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손세탁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말리고 나서 가슴 단면은 거의 비슷해요. 55.5, 56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글런 길이 여기부터 이 캐스톤 한 데부터 여기까지 소매 분리해서 이렇게 접히는 데까지 여기까지 32cm가 나옵니다. 그리고 소매 너비 단면은 19에서 2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소매 총 길이 여기부터 저기 끝에까지는 72가 나옵니다. 72cm가 나오고 소매 고무단은 제가 6.5 정도 떠준 것 같은데 6cm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쭉 가서 마지막에 소매를 조금 한 30% 정도 줄인 다음에 고무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단면이 한 9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둘레로는 한 18cm, 20cm 미만이 되고요. 바디 고무단은 지금 7cm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66이에요. 지금 66cm로 완성이 됐고 한 3cm까지 너무 길 것 같고 한 2cm 정도 좀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 도안에서 제가 이 가슴둘레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쭉 그냥 도안에서 별말 없이 일자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막상 남편한테 입혀봤을 때 여기가 그냥 딱 좋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 정도. 소매 분리한 정도까지는 그냥 판판하게 남자들이니까 여기가 되게 판판하잖아요. 그냥 판판하게 딱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딱 어깨선도 이렇게 딱 내려가고 아주 딱 좋게 여기가 딱 벌어지는데 밑에서는 약간 좀 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밑으로는 좀 큰 느낌이 나서 여기를 좀 일자로 내려가지 말고 살짝 줄이면서 내려갔으면 훨씬 좋았겠다. 여기가 좀 이렇게 할랑할랑하게 뭐 움직이거나 할 때 살짝살짝 좀 이렇게 펄럭거리는 느낌, 좀 들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줄임을 살짝 하면서 내려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도안이랑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도안에서 오늘 편집을 좀 힘들겠는데 제가 너무 얼굴이 나오게 찍어가지고 네글런 늘림을 할 때 여기 네글런을 늘릴 때 저는 이 세로 수축이 있을 거를 우려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남자 옷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여자 옷 디자인일 거예요. 아마 공용으로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 팔 두께 같은 게 아예 다르잖아요. 두께감이 여자 옷이랑 남자 옷은. 그래서 이게 레글런을 아무리 사이즈 가슴 둘레를 뭐 원하는 둘레에 맞춘 사이즈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슴 둘레 대비 소매가 많이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늘려주려고 그리고 세로 수축이 있으면 여기 짧아질 테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요크 부분에서 늘림을 할 때 어떤 그 요크 파트에서 라운드 1, 2 이 부분을 15번 반복을 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17번을 더 반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떠줬고요. 도안보다 4단을 더 한 거고 그리고 다음에 그 19페이지로 뜨실 분들이 이거는 참고를 하실 테니까 제가 페이지 수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섹션 몇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19페이지 쪽에서 이제 바디만 이 부분에서는 계속 같이 늘리고 내려가다가 이제는 바디만 늘리고 그 다음에 바디 소매 다 늘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내려가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내려가서 그 바디만 자꾸 늘리고 이제 소매는 더 이상 천천히 늘리면서 바디만 늘려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가 그만큼 작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소매를 더 늘리기도 해야 하고 또 이 세로 게이지가 제가 또 작잖아요. 원작은 30단인데 제가 34단이나 되고 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바디만 늘리고 평단 그 다음 바디 소매 다 늘리고 평단 이렇게 네 단을 이렇게 반복을 해주거든요. 이 4단을 5번을 반복을 하는데 저는 세로 게이지 때문에 이 부분을 바디만 늘리고 평단 바디 소매 늘리고 평단 이거에서 그 평단 하나씩이 들어가 있는 4줄에서 한 단씩 평단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저는 평단 2줄씩으로 넣어서 6줄을 한 세트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물론 이 늘림 들어가는 부분이 원래 한 줄 한 줄씩마다 이렇게 2단에 한 번 늘림이 들어가 그 2단에 한 번 이 늘림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좀 어색한 늘림이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이 끝에 부분이 거의 이렇게 그렇게 도안하고 좀 다르게 들어간 2단에 한 번씩 늘림이 들어간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되면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 건 아니기도 하고 뭐 펼친다 해도 그렇게 흉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여긴 도안에서 5번을 그렇게 4단을 5번 반복하는데 저는 6단으로 늘린 다음에 그 6단 한 세트를 6번 반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줬고요. 그럼에도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차라리 이게 지금 늘림이 이렇게 가잖아요. 차라리 이 늘림이 살짝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고 소매가 차라리 더 넓고 남자 옷이라고 하면은 소매가 좀 더 넓으면서 바디를 살짝 덜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좀 핏이 더 예쁠 것 같아요. 뭔가 여기가 펑퍼짐하고 소매는 너무 딱 맞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남편 입었을 때.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예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피셔맨 립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고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무단 뜨는 게 아주 원래 이 소매를 다 고무단을 뜬다 해도 힘들 일인데 이게 두 단을 한 단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 몇 단을 떴냐면 132단이 도안에서는 뜨셨다고 했는데 저는 소매를 160단을 떴어요. 근데 그 160단이 떠야 이제 그 일반적인 스웨터에 80단 정도 뜬 거거든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코가. 그래서 매우 매우 힘든 여정을 견뎌내야 했던 스웨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원래는
커플 스웨터로 뜨겠다고 지난번 그 스와치 보여드렸었죠. 핑크 색깔. 제 것도 스와치 이것저것 게이지 맞춰보고 색깔 원하는 톤으로 맞추려고 한 3, 4가지 정도 뜨고 결국에는 찾은 건데, 그 핑크색이랑 같이 커플 스웨터로 크리스마스에 입으려고 했어요. 그때 뭐 같이 만난 지 10주년 해가지고, 이거 너무 되게 찌그러져 있다. 그쵸? 10주년 해가지고, 그렇게, 소매 너무 귀엽죠? 소매가 포인트예요. 변형한 거라서 나름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같이 스웨터를 입겠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크리스마스까지도 이걸 간신히 제 영혼까지 쥐어 짜내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제 거를 이제 바로 캐스트온을 해서 그러면 설빔으로 입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그 함뜨방에서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계획을 수정해서 설빔으로 입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설빔으로 입으려고 했으나 이거를 제가 너무 힘들게 떴기 때문에 도저히 제 옷 캐스트온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엄두가 너무너무 안 나요. 그래서 캐스트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다른 것 뜨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 터틀넥 스웨터를 너무 뜨고 싶거든요. 그 포린 니팅님이라고 유튜버 뜨개로그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 이화에서 입고 나오신 터틀넥이 너무 예뻤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디자인도 그렇고 색깔도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터틀넥을 하나 떠야겠다. 내가 터틀넥이 없네. 그리고 근데 저도 그게 그 책이 김대리님 첫 번째 책 탑다운 첫 번째 책에서 뜨신 거래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책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되게 비슷해요, 생긴 게. 그 터틀넥 스웨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레글런 늘림 방식으로 돼 있고 되게 비슷한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웨터가 있는데 게이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14코 막 이렇게 코가 굉장히 큰 7mm 정도 뜨는 스웨터예요, 원작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두꺼운 실은 없지만 뭐 합사를 많이 하면 되긴 하죠. 맞춰보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이런 걸로 뜨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니픽스에서 샀던 그 우로브 안데스 그 민트 색깔, 민트 초코칩 같은 요 실인데, 요거는 그냥 워스티드 굵기여가지고 5mm, 최대한 5mm, 5.5mm까지밖에 못 뜰 것 같은데, 도저히 그 게이지가 안 나올 것 같고, 실도 8볼, 10볼, 8볼 샀나? 10볼 샀나? 아무튼 되게 애매하게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 배색을 조금 넣어야 되나, 소매 끝단에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오트밀 색깔 앙고라 실까지도 좀 같이 스와치를 떠보기도 하고, 갑자기 다른 거 보여드리죠, 막. 그래서 요런 것도 떠보고, 여기도 글로우 레이스를 섞어서 되게 은은한데, 아무튼 게이지 때문에 그건 포기를 했고, 제가 다른 거 찾아보다가 제가 레글런이나 요크 스웨터만 있길래 드롭 숄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드롭 숄더 소매 코죽기 되게 귀찮긴 하겠지만 그래도 드롭 숄더 스타일 하나 떠볼까 해가지고 찾다가 그 인스타에서 케이들이 뭐라고 읽어야 되지? 그 작가님이 꽤 그 분위기가 또 되게 예쁘면서 기본 스타일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터틀넥이 예뻐가지고 이 뒷선 이렇게 요즘 약간 선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 그런 거고 해서 그런 스타일 한 번도 안 떠봤으니까 떠보자 게이지를 엄청 열심히 냈는데 도안이 없더라고요. 출시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출시가 되는 줄 알았죠. 저는 홈페이지에 있길래 게이지까지 다 맞춘 다음에 구매를 누르려고 다시 들어갔더니 구매가 안 돼요. 도안이 출시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는 도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갑자기 뜰게 붕 뜬 상황에서 라넘큘러스를 뜨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약간 연그레이에 요 민트, 지금 해가 들어서 실이 좀 다르게 보이네요. 요 민트색 베이비 알파카랑 글로우 레이스 한 개 뭐 이렇게 섞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블루 그레이 느낌으로 나는, 블루 그레이에 살짝 그 민트 빛이 아주 살짝 날아가는, 그러면서 아주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런 아주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한 18코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게이지를 맞춰가지고 요거를 좀 뜨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와치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거든요. 요것도 예쁜데
이것도 이것저것 섭사를 몇 가지를 해보다가 원하는 톤을 제가 노랑노랑 피부라서 애매한 톤을 하면 피부가 되게 또 까매 보이던지 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트밀, 뭐 아이보리 이런 컬러 여러 가지 섞어보다가 찾은 거 요거 두 개를 일단 스와치는 최종적으로 두 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잉그리드 같은 거 떠도 예쁠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터틀넥을 지금 라넌큘러스가 끝나면 뜨고 싶은데 그런 상황입니다. 요 스와치는 라넌큘러스를 뜨고 있습니다. 되게 지금 해가 낮게 깊게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이런 편물들 색깔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정을 어떻게 영상 편집할 때 해봐야 될지 굉장히 짙은 그림 같지만 아주 짙지는 않으면서 뭔가 이게 이름이 제일모직 노블레스 그린 믹스 2 컬러거든요. 이것도 니트 컨테이너에서 최근에 산 건데 지난번 실 리뷰한 이후에 제가 갑자기 니트 컨테이너에서 제일모직 노블레스 실을 좀 더 사느라고 노블레스로만 3개를 더 샀습니다. 노블레스 실이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사놓느라고 노블레스 실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여태까지 아이보리 컬러나 버건디 2개밖에 안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냥 필요할 때 사면 되기 때문에 사재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없어진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최대한 사야겠다. 근데 뭐 아무거나 살 수는 없고 마음에 드는 색깔로 사다 보니까 버건디를 제가 너무 마음에 들게 잘 쓰고 있어서 버건디를 한 볼 더 사고 한 콘 더 사고 나머지 2개를 더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라넌큘러스 뜨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짜잔! 이거는 이렇게 거의 좀 너무 크지 않게 이번에는 스웨터를 거의 뭐 100이나 105 이렇게 되게 많이 떴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110이잖아요? 근데 이게 루즈하게 뭔가 낭창낭창한 스타일 편물로 떠서 그런지 축축 처져서 그런지 되게 더 큰 느낌이 나요. 근데 소매는 원래 저한테 큰 게 맞고요. 아예 소매가 안 나와요. 저는 60몇 정도 떠야 되는데 이게 70이 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매가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소매가 아니라 소매를 쭉 펴면 손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긴데 이건 남편 옷이니까 어쨌든 제가 입으려면 입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데 소매는 매우 길죠. 근데 이게 110인데도 그 레글런도 32인데도 제 트위그보다 훨씬 큰 느낌이 나요, 옷이. 그러니까 옷이 좀 단단하게 짠 옷이랑 좀 루즈하게 짠 옷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훨씬 가볍거든요. 이거 실소요량 말씀 안 드려놓고 딴 거 얘기하고 있었네. 실소요량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거 뜨고 커플 스웨터로 제 거 안 뜨고 다른 거 뜨고 있다는 얘기하다가 딴 길로 또 샜죠. 제가 그렇죠 뭐. 이거는 니트 컨테이너에서 샀던 요 에어울 크림 올리브 컬러고요. 이거 요즘은 없고요. 예전에 한창 되게 오랫동안 팔았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1합을 썼고요. 사용한 거는 228g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디까지 그리고 소매 한 짝에 제가 재봤을 때 소매 한 짝 뜨는데 39g 정도 들더라고요, 각각. 그랬으니까 나머진 바디 뜨는 데에 들었겠죠? 한 150g 정도가 바디 뜨는 데 들었고 양쪽 소매가 80g 정도, 4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28g이 정확히 잘려나간 실 이런 건 뭐 모르겠고 아무튼 228g 정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요 실한올 베이비 알파카 요 실은 회소라 컬러고요. 2합을 감아가지고 사용했고 요거는 157g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소매 한 짝 뜨는데 27g, 26g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소매 길이는 제가 아까 여기부터 끝에까지 72cm가 나온다고 했죠. 그거를 참고해서 실소요량 체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2개를 합사해서 떴기 때문에 1합, 2합 해가지고 총 385g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굉장히 남자 옷 치고 가벼운 옷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옷인데도
400g 넘는 옷들도 꽤 겨울옷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헤어 같은 걸 합사하면 옷이 가벼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300g대에서 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사이즈로 뜬다면은 300g 초반이면 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넌큘러스 뜨고 있는 거는 이렇게 뜨고 있고요. 요거는 가슴둘레가 100이 넘지 않도록 뜨는 중입니다. 이것도 좀 조절해서 뜨고 있고, 게이지가 원작이랑 많이 차이 나게 뜨고 있기 때문에 4.5mm 바늘로 좀 촘촘하게 뜨고 있거든요. 원래 라넌큘러스가 굉장히 그 두꺼운 바늘로 성글성글하게 뜨는 거죠. 겨울 버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게이지가 14코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20코에 28단인가? 그렇게 게이지로 뜨고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적혀 있겠다. 저의 이 노랑 노트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게이지가 20코에 28단이네요. 그래서 원작이랑 차이가 많아서 이것도 세로 게이지 때문에 원작이랑 좀 다르게 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 예포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되게 짙은 컬러인데 꽤 괜찮더라고요. 제 피부톤에도 보시면. 지금 해가 들어서 되게 이상하네. 꽤 괜찮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바디 고무단 뜨고 있거든요. 꼬아뜨기 고무단 뜨다가 여기 위에 꼬아뜨기 원작대로 했는데 밑에도 그렇게 하니까 겨울실 도톰한 실로 제가 또 그래도 헝글게 뜨는 것도 아니고 빡빡하게 뜨고 있어서 꼬아뜨기 하니까 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뜨다가 풀고 그냥 일반 한코 고무단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가 뜨는 거 보니까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나? 또 말씀 안 드린 거 뭐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 도안에서 제가 변형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매도 줄임을 하려고 하다가 안 줄이고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갔다. 그런데 생각보다 확 그렇게 벌룬 느낌 나고 그러진 않더라. 남자가 입기에는 저는 이렇게 여유가 지금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뭐 약간 벌룬처럼 보이지만 남편이 입으면 그냥 거의 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은 안 났습니다. 어쨌든 남자 스웨터로 뜨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제가 변형했던 부분 같은 거 참고해서 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거 분홍색 핑크 퍼스트 스웨터는 언제쯤 탄생하게 될지 내년 크리스마스쯤에 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 하프 피셔맨 립에 질려버렸어요.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캐스톤을 못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맞아. 이게 이렇게 루즈하게 낭창하게 늘어지는 편물이다 보니까 이거 110이랑 제 트위그가 130이거든요. 근데 그 트위그 같이 그렇게 편물을 되게 2.75로 아주 빡빡하게 떴어요. 그거는 게이지 너무 크게 옷이 너무 커질까봐 제가 우려가 돼가지고 바늘을 더 줄일 순 없고, 그래서 2.75로 뜰 때 되게 빡빡하게 채워서 떴더니 되게 탄탄한 편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편물이라 그런지 그건 130인데도 이거보다 이게 더 큰 이 옷을 입었을 때가 더 큰 느낌이 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편물 느낌도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떠보고 하는 거죠, 뭐. 그쵸? 트위그는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요즘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게 뭐 거의 완전 저한테 방탄 어떤 그런 느낌이고, 패딩 속에 아주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나갈 때 거의 제가 잘 안 나가지만 일주일에 몇 번 나갈 일 있으면 그거부터 손이 가는 아주 저한테 기본템의 옷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입고 만나 뵙는 분들마다 많이 뵌 건 아니지만 영상에서 본 거랑 다르다. 실물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실물이 훨씬 낫다. 그리고 제가 염색사, 이렇게 큰 무늬에는 염색사를 넣었잖아요. 그 염색사가 영상에서 그렇게 안 보였는데 실물을 보니까 훨씬 예쁘다라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뿌듯했고, 실물이 훨씬 예쁜 트위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그때 꼬마담님 만나뵐 때 제가 혹시나 하고 제가 그동안 뵙고 싶은데 오랫동안 제가 그분 영상을 봐왔는데 언제 한번 뵙고 싶다. 근데 누구 만나는 거를 되게 굉장히 파워 아이여가지고 누굴 만나는 거를 쉽게 만나지 못하신다라는 얘기를 영상으로 예전에 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더더욱 한번 뵙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꼬마담님
분하고도 꽤 교류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아가지고 혹시나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실 때 이분을 만나 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거든요. 혹시 사전에 약속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꼬마담님 뵐 때 같이 뵈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쪽에 꼬마담님한테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다다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마침 꼬마다님이랑 만나기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냥 같이 셋이 보자 해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그분이 다다뜨개 님이세요. 뭐 영상 좀 큰 채널이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다뜨개 님도 그날 뵀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늘 이야기 가서 2층 카페에서 계속 얘기도 하고 옆에서 그 점심도 같이 먹고 바늘 이야기 가서 계속 수다도 떨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되게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되게 소박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아주 선물도 받고 해서 되게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 받는 기분이고 또 되게 뵙고 싶었던 분들이고 너무 선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그렇게 오래 지난 것도 아닌데 벌써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도 되게 연말연시라서 가족분들하고 지내거나 아니면 소중한 친구, 가족 이런 분들이랑 시간 보내셨나요?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열흘 정도가 지났네요. 그래서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게 너무 늦은 느낌도 있긴 하지만 제가 연말에 영상을 한번 올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이 지나고 연시도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인사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뜨개 많이 또 하시고 계속 저랑 영상 뜨게 하실 수 있는 시간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들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랑 마음이 잘 맞는 분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되게 좋은데 또 그만큼 나 혼자 있으면서 충전할 수 있는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충분히 많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는 좋은 일들 더 많이 바라시던 것들도 더 많이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냥 별거 없는 일상을 보내더라도 그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텔레파시를 보내겠습니다. 모두 아무튼 건강하고 행복한 뜨개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스웨터 이 소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여러분 뜨세요 막 이렇게 강추를 해드리기가 힘든데 저는 이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물론 제 옷이 아니어서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튼 독특한 디자인이기는 해요. 그쵸? 그냥 일반적인 어떤 레귤런 스웨터라고 하기에는 이 소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또 특이하긴 하거든요. 이게 가디건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 이 도안은 퍼스트 스웨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퍼스트 스웨터인데 작가님이 누구신지 얘기도 안 하고 하이브니츠라는 분이에요. 하이브니츠 레이블리에도 있고요. 따로 홈페이지가 있었나? 아무튼 레이블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퍼스트 스웨터고요. 인스타그램으로 하이브니츠 찾아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분이 얼마 전에 알았는데 유튜브에서 그 뜨개 팟캐스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제가 또 사실 마들렌 스웨터도 뜬 지가 꽤 됐는데
리뷰를 안 했어요. 그게 반팔로 완성하기도 했고, 그 계절상도 그렇고, 그리고 핏이 제가 원하는 핏이 안 나오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F 영상을 계속 안 찍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퍼스트 스웨터와 그리고 요 스카프 넘버원을 완성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첫 영상이네요. 이번 새해에도 뭐 일정하게 자주자주 올리겠다라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일상 속에서 되게 열심히 하면서 영상도 계속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응원해 주시고요.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라넌큘러스 되게 열심히 뜨고 있거든요. 제가 한 5일, 6일 만에 다 바디까지는 됐는데 이제 소매 뜨고 해서 완성을 하면 그거 F5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매가 진짜 오래 걸렸어요. 참 소요기간. 소매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일단 무매는 그냥 뜰 수 있는데 이거는 소매 한 짝 뜨는데 거의 뭐 일주일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뜨는데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 달하고 2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1월 중순에 시작해서 12월 24일에 완성을 했으니까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한 달 반이 아니라 한 달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성을 했으니까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미세먼지가 요즘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기관지, 목 건강 잘 관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또 건강하게 재미있는 뜨개 하시다가 만나요. 그러면 안녕. 오늘은 덕후가 등장을 하지 않았네요.